안녕하세요. 그럼 오늘 마지막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근본 학술대회에서 회암사지 박물관이 다루어주기를 원했던 주제 중 하나인 보광전의 불상에 대한 추정을 맡아 본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고려 말 중창 이후부터 조선 중기까지 한국에서 가장 큰 사찰이었던 회암사의 중심 불전은 보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회암사에 화려했던 건물들과 불상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이기 때문에 사라진 보광전의 불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절대적인 답을 제시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가능의 영역일 것입니다. 본 발표는 문헌 기록, 회암사지 발굴 성과, 회암사 중창의 주역이었던 나홍 해근의 사상과 활동, 조선 초 보광전에 걸렸던 자수불의 도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재로서 가능한 만큼만 추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발표에서 설명하겠듯이 보광전에는 아미타 석가 약사 또는 아미타 비로자나 약사 조합에 15척 크기 불자장을 안치했을 것으로 추정을 보았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회암사 가랑의 불상들이 동서축과 남북축을 따라 불법승 3보와 법신, 보신, 화신의 3신을 형성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회암사가 한국에서 가장 큰 사찰로 부상하게 된 것은 1374년 시작된 나홍해군의 중창 이후입니다. 나홍화상은 1340년 회암사에서 출가하였고 회암사 중창 직후 입적하였기 때문에 그의 승려로서의 인생은 회암사에서 시작하여 회암사에서 마무리되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나홍은 임재종을 수용하여 한국 불교사에서 큰 획을 그은 한국 불교사의 가장 중요한 선종 선사 중 하나이며 고려말 선종의 내부 단결과 불교계의 결속을 위해 회암사 중수를 기획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색은 천도산 회암사 수조기에서 회암사의 중창을 기록하며 크고 웅장함과 아름답고 수려함이 동국에서 제일이다. 중국에서도 이런 절은 많이 볼 수 없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색은 중창된 회암사의 건물들도 소상히 기록하고 있는데 1990년대 말부터 꾸준히 진행된 발굴로 그 전모가 드러난 회암사지 터의 건축 요구들과 상당 부분 그 내용이 일치함이 드러났습니다. 회암사 터는 남쪽의 저지대부터 북쪽 고지대까지 1단지부터 8단지로 나누어 발굴되었는데 이색의 기록과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단지들을 대조해보면 이색은 회암사의 중심 불전인 6단지의 보광전을 가장 먼저 서술한 뒤 사찰의 남북 중심축을 따라 위쪽으로 올라가며 7단지와 8단지에 위치한 설법전, 사리전, 정청을 서술합니다. 그리고 동서편에 배치된 건물들을 기록하며 8단지에서 7단지로 내려옵니다. 그 후 보광전을 둘러싸고 있는 6단지와 5단지 건물들을 서술한 뒤 3, 4단지와 2단지로 내려가며 건물들을 서술합니다. 천도산 회암사 중수기는 보광전의 불상에 대한 추정에도 매우 중요한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중창된 회암사는 집이 모두 262칸이요 불구는 15척이나 되는 것이 7개요 관음상은 10척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시대 사찰 건물에 실제 사용된 척의 길이를 고려할 때 15척 불처의 상은 그 높이가 4.39에서 4.6m 사이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불상 7구는 회암사의 어느 전각에 봉안되었을까요? 7구의 불상이라고 하면 우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도상은 과거 7불입니다. 그러나 과거 7불은 보광전에 모셔졌을 가능성이 희소합니다. 좀 잘 안 들리나요? 네. 첫째, 과거 7불은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도상이 아닙니다. 과거 7불은 북량 등 중국 고대 국가에서 많이 만들어졌으며 이후 요나라에서는 호국과 관련되며 유행했습니다. 요나라의 불탑과 소탑에는 과거 7불이 다수 나타나며 윤영성 의현 본국사에는 거대한 요대 과거 7불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고려에서는 과거 7불이 유행한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으며 나홍의 사상과도 특별한 관련이 없습니다.
둘째, 보광전의 내부 공간이 그 구조상 7불보다는 3불을 모시기에 더 적합합니다. 발굴 결과 보광전지 2차와 3차 유구에는 정면 5칸, 측면 5칸의 불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보산 회암사 수조기 또한 보광전을 정면 5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불상을 안치하는 내진 공간은 불전의 정면, 중앙 3칸이 되며 이러한 공간에는 통상 3구의 부처를 모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물론 약간의 예외도 있겠으나 고려 조선시대 건축된 사찰의 중심 불전과 또 같이 만들어진 불상들은 보통 한 부처가 한 칸에 안치되도록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요나라의 공국사도 정면 9칸의 대웅전을 건축하여 내진 7칸의 과거 7구를 모셨으며 이런 불상의 안치 방식은 일본 불교 건축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회암사 중심 불전에 3부를 봉안한 배경에는 1347년부터 1358년까지 오랜 기간 원나라에서 활동했던 나홍의 영향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나홍은 원나라 수도 연경에 위치한 법원사에서 지공의 인가를 받았고 연경 광제사의 주지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당시 원나라는 주요 사찰의 중심 불전에 삼불상을 배치하였기 때문에 나홍이 귀국 후 중창했던 회암사의 중심 불전인 보광사도 유사한 형식을 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색이 기록한 15척 불구 중 3구가 보광전에 모셔졌다면 나머지 4구는 회암사의 어느 건물에 안치되었을까요? 이색은 전, 청, 료, 당, 실, 루, 고, 방 등 다양한 회암사의 건물을 기록하고 있는데 신도들의 예경 대상이 되는 대형 불상은 가장 높은 격식의 건물인 전에 모셔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광전 외에 15척 불상을 모실 수 있는 건물은 8개로 추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3건물을 먼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리전은 진신사리를 모신 특수한 소형 건물로 가장 신성한 예경의 대상인 석가불의 사리를 모시는 공간이므로 별도의 불상을 안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관음전의 경우 이색이 기록한 10척의 관음상을 모셨을 것이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셋째, 향적전은 부엌과 식당으로 사용하는 건축이기 때문에 대형 불상을 안치하는 공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소형 건축인 조사전을 제외할 수 있는데요. 발굴된 조사전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건물로 15척 불상을 안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5척 불상 4구를 안치했을 가능성이 있는 건물은 4개가 남게 됩니다. 이 중 미타전은 전각의 이름이 알려주듯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한전과 대장전은 동일하게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두 건물지 모두 내부 중심에서 불단의 흔적이 발굴되었습니다. 불단의 크기로 보면 15척 불상은 상대적으로 대자가 작은 입상으로 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거 계산해보면 폭이 한 2m 정도 나오거든요. 입상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불상의 크기가요. 한국 사찰 가람에서 나한전과 대장전에 모셔졌던 불상들을 사례로 미루어 보아 나한전에는 아마도 석가불을, 대장전에는 석가불이나 비로자나불을 모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설법전의 불상에 대해서는 발표 뒷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회암사 보광전에는 어떤 형태와 도성을 가진 3구의 부처가 모셔졌을까요? 일단 형태는 좌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불전에 봉안되는 불상은 입상보다는 좌상의 형태가 더 많았습니다. 신라와 고려의 현존 대형 불상들의 비율을 토대로 계산해 보았을 때 15척 불상의 무릎의 좌폭은 3.4에서 3.7m 정도였을 것으로 발굴된 보광전의 중앙 3칸에 각각 봉안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또한 같은 15척이라 하더라도 입상에 비해 좌상의 부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다른 정각에 봉안되었을 입상에 비해 주불전인 보광전 불상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삼존불의 도상에 관한 추정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우선 남한려초에서 고려 말까지 선종 사원에 주불로 모셔졌던 불상의 종류를 살펴보면 비로자나 약사, 삼신불, 석가, 아미타, 노사나 등으로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서 보광전 주불 추정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더욱이 나옹은 임제라는 새로운 성풍을 수용했었기 때문에 회양사의 가람은 고려의 기존 사찰 가람보다 남종과 원명대 선종 사원의 가람 제도를 많이 받아들여졌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한국 선종 사원의 불상을 통해 보광전 내 불상을 추정하는 것 자체가 좀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나옹이 원나라 연경에서 지공을 신견했던 법원사 그리고 주지로 머물렀던 광채사의 중심 불전에 모셔졌을 불상들은 아쉽게도 현재 모두 소실되어 그 도상을 알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 연경 광채선사의 경우는 원나라 말기에 폐사된 뒤 명나라 경태연간에 완전히 다시 지어졌기 때문에 원대에 동환되었던 불상들은 모두 소실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나옹의 사상과 활동을 통해 그가 중시했던 부처의 종류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1363년 초간된 후 1379년 재간된 나옹 화상 어록을 읽어보면 그는 사상과 수행 면에서 전형적인 선종 승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성 왕실 인물인 숭령 옹주 묘선에게도 쉬지 않고 화두를 들 것을 당부했을 만큼 수행자 스스로 참선하여 깨달음을 이룰 것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부처를 숭앙하는 타력적인 수행을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옹 화상 어록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나옹이 가장 중시했던 부처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출현했던 석가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선종 승려로서 당연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는 죽은 이를 위해서조차 아미타불의 정토가 아닌 석가불의 불토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듯이 나옹은 석가를 단순히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모든 곳에 항상한 법신과 연결되는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설법에는 비로자는 법신 또한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나옹이 중국에서 10년 이상 머무르며 여러 지방을 순례했을 때 예경했다고 유일하게 기록된 불상이 유광사의 석가상뿐이라는 점입니다. 이 또한 나옹이 석가불을 가장 중시했음을 알려줍니다. 나옹의 석가불 중시는 전체적인 회양사 가람 배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팔단지 중앙의 정청 앞에는 사리전을 세워 석가의 사리를 모셨고 제가 색깔을 넣은 게 잘 안 보이네요. 색깔을 넣었었는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나한전과 대장전 역시 석가불과 관련된 건축입니다. 따라서 팔단지 전체가 석가를 위한 구역이 됩니다. 또한 건물의 의미로 본다면 사리전, 대장전, 나한전이 각각 불, 법, 승을 상징하여 불교의 삼보를 이루게 되는데 삼보 역시 나옹이 중시했던 사상적 배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회양사에서 석가와 그의 진신사리가 중요했던 전통은 조선 전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선 세조 때 회양사에서 석가열의 사리가 분과하여 효령대군이 내전을 봉안하는 등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광전 삼불의 중심에도 석가불이 안치되었을까요? 삼불상에 대한 신추현 선생님의 최근 연구를 참조하면 고려말 유행했던 삼불상 중 석가불이 중앙에 안치된 경우는 아미타 석가 약사 또는 아미타 석가 미륵불의 두 가지 조합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도상 중에 보광전에 봉헌되었던 것은 어느 쪽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단서를 조선 초 원경 왕후 발언으로 보광전에 걸렸던 자수불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권군이 쓴 자수불화의 발문에 중궁 정비 전하라는 칭호는 이 자수불이 원경 왕후가 정비의 칭호를 얻은 1400년 이후에 만들어졌음을 알려주며 권근이 세상을 떠난 1409년은 자수불의 하한 연도가 됩니다. 즉 나옹이 회양사를 중창한 지 겨우 26년 내지 35년 후에 이 자수불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사이 기간에는 회양사 중심불전의 대형 불상들을 다시 제작할 만큼 큰 중창이 없었기 때문에 자수불들이 제작되었을 당시 보광전에는 나옹이 기획했던 불상들이 그대로 안치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수불들은 보광전 불상들의 도상을 고려하여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권근의 발문에 의하면 원경왕후는 궁인을 명하여 천불 한 축과 판란관음, 범안과 제석 각각 한 축씩을 수놓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자수 불화들의 도상을 고려할 때 두 가지 상불 조합 중 아미타 석과 약사불이 적합함을 알 수 있습니다. 관음보살은 아미타불과 범왕제석은 약사불과 천불은 석가불과 도상 내용상 짝이 잘 맞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보광전 삼불상의 중앙에 석가가 아닌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한 삼불이 봉안되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합니다. 법신 비로자나불은 그 몸에서 천불과 같은 무수한 부처들이 현현한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천불자수불은 비로자나불과도 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나 아미타 비로자나 약사는 나온 화상의 원불로 구정되고 있는 구례 천은사 금동불감의 벽면에 표현된 세 부처와도 일치합니다. 여러 정황상 비로자나불 또한 보광전 삼불의 중심에 모셔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첫째, 보광전 또는 보광명전은 비로자나불을 모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옹이 중국에서 귀국한 뒤 잠시 주지로 머물렀던 신광사에는 보광명전이 이제 주불전이었는데요. 나옹 화상 어록에는 그가 이 보광명전에 이르러 비로자나의 꼭대기를 밟는다 해도 그는 더러운 발을 가진 사람이요 말해보시오.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며 불상을 가리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옹이 주지를 맡았던 동시대 사찰에 비로자나불을 봉안한 보광명전이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둘째, 나옹의 설법에서는 법신 비로자나불에 대한 내용이 종종 등장합니다. 나옹이 대궐에서 베풀었던 설법에는 부처의 참 법신은 마치 허공과 같아 물건에 따라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물속의 달과 같다라고 하며 자신의 불자를 들고서는 늙은 석가가 이곳에 이르러 산승의 불자 위에서 현묘한 색신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나옹은 석가불을 비로자나의 법신에서 현현한 색신, 즉 화신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종파에 관계없이 부처의 몸에는 법신, 도신, 화신이 있다고 하는 삼신 이론이 중요했으며 나옹 화상 어록에도 삼신과 관련된 대목이 많이 등장합니다. 보광전 비로자나 좌우에 아미타와 약사를 안치한 것은 기복과 관련된 불상을 모셔 일반 신도들의 기대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옹은 대중적 수요를 위해 교리상 중요했던 삼신이라는 형이상학적인 도상을 모시는 것을 포기했던 것일까요? 만약 설법전을 봉헌했던 시구척 불상이 노사나불이었다면 이에 대한 해법이 생깁니다. 설법전에 노사나불을 모셨다면 회양사 8단지에서 6단지로 내려오는 남북 중심축을 따라서는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이 구현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 설명한 대로 8단지 동서축을 따라서는 불법승 3보가 상징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로써 회양사 동서축과 남북축을 통해 나옹이 중시했던 삼보와 삼신이 모두 구현되는 것입니다. 회암사 설법전에 노사나불이 봉안되었다면 아마도 보관형 노사나 설법인의 상이었을 것입니다. 나옹 화상 오록 시중에는 화두를 통해 깨달으면 노사나불의 관을 정수리에 쓸 수 있고 보신과 화신불의 머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보관을 쓰고 양팔을 들어 양손을 바깥으로 향해 설법인을 취하는 노사나 설법인의 노사나불은 11세기 중국에서 등장했으며 나옹이 생각했던 이러한 설법인을 취한 보관 노사나불은 사찰 대중을 위한 설법을 베푸는 설법전을 모시기에도 적합한 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나옹의 사상과 활동, 발굴 요구, 문헌 기록, 동시대 동아시아 사찰의 불전과 불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옹이 중창한 회양사의 보광전에 모셔졌을 불상들, 나아가 회양사의 주요 전각에 봉헌했던 불상들도 함께 추정하여 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중국 선종사원 불상에 대한 비교 연구를 더 진행해보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문헌 자료나 발굴 자료가 나오면 후속 연구에 의해 보광전 불상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나 더 세밀한 추정이 나올 가능성 또한 열어두며 본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